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스스로 나 이제 돈 버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셨나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첫 시급을 받았을 때, 밤잠 설쳐가며 준비해서 들어간 첫 직장에, 첫 월급을 통장에서 확인했을 때, 아니면 내 이름으로 가게 문을 처음 열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을 경제활동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건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 생명의 시간을 현금으로 환전하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자본주의라는 게임의 진짜 규칙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엉뚱한 게임을 하고 있었구나. 파트 1. 노동의 구조. 시간이 멈추면 돈도 멈춘다. 자본주의에서 돈을 버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노동소득, 그리고 자본소득.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노동소득만 알고 삽니다. 노동소득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시간을 쓰고 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 이 구조는 아주 정직해 보입니다. 일한 만큼 받는다는 건 공정한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수입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내 몸이 아프거나 회사가 나를 원하지 않거나 아이가 아파서 옆에 있어줘야 할 때, 그 순간 여러분의 수입 수도꼭지는 즉시 잠깁니다. 시급이 1만원이든 전문직 변호사처럼 시간당 10만원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돈도 없는 구조라면 여러분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입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이 말이 더 뼈아프게 들리실 겁니다. 내가 아파서 하루만 문을 닫아도 그날 수익은 정확히 0원입니다. 월급쟁이보다 조금 더 벌 수는 있어도 자유라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더 좁은 감옥에 갇혀있는 셈이죠. 직접 낚싯대를 들고 물가에 하루 종일 서 있어야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노동은 돈을 벌게 해줍니다. 하지만 결코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게 노동소득의 한계입니다. 파트 2. 자본소득의 구조. 돈이 나 대신 일한다. 이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백만장자들은 돈을 벌 때 내가 얼마나 일해야 할까? 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걸 계산합니다. 이 돈이 나를 위해 얼마나 일해줄까? 이게 자본소득의 구조입니다.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자본이 돈으로, 내 시간이 아니라 내 돈이 일을 합니다. 배당주를 예로 들겠습니다.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명절에 가족과 여행을 즐기는 동안에도 그 기업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제 통장에 배당금을 꽂아줍니다. 임대 부동산이라면 세입자가 공간의 대가로 매달 월세를 납부하겠죠.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분리입니다. 수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의 육체적 현존을 분리해내는 것,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노동자에서 자본가로 넘어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비유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낚시를 좋아하신다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노동자는 직접 낚싯대를 들고 하루 종일 물가에 서 있어야 물고기를 얻습니다. 하지만 자본가는 그물을 사서 던져두거나 배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물고기의 일부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낚싯대를 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물을 짜고 계십니까? 파트 3. 3040의 현실. 장벽이 있다는 걸 압니다. 말은 쉽죠. 당장 내야 할 대출 이자에 아이들 학원비가 얼만데 자본을 언제 만들어요?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30대와 40대는 인생에서 가장 돈이 많이 나가는 시기입니다. 내 집 마련, 아이 교육, 부모님 부양, 노후 준비까지 사방이 돈 나갈 구멍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투자해야지. 아닙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자본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본을 모으는 습관이 먼저고 그 습관이 여러분을 자본가로 만드는 겁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제가 만나온 백만장자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종잣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100만 원을 볼 때 살 수 있는 명품 가방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 대신 평생 일해줄 노예 1호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소비를 들여다보세요. 할부로 산 최신 스마트폰, 체면 때문에 바꾼 자동차, 매달 빠져나가는 구독 서비스들. 그것들이 여러분의 노동 결과물을 갉아먹는 블랙홀입니까? 아니면 돈을 벌어오는 도구입니까? 만약 전자라면 여러분은 매달 자본의 씨앗을 스스로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파트 4. 자본주의의 티핑 포인트. 그 짜릿한 순간. 자본주의 게임에는 아주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임계점 혹은 자본의 독립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자본이 벌어오는 돈이 아주 초라합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 치킨 한 마리 값, 노동소득에 비하면 비웃음이 나올 정도죠. 맞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수익을 다시 자본에 재투자하고 그 자본이 또 불어나고 그걸 또 재투자하다 보면 어느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본소득이 생활비를 넘어서는 순간, 이날이 바로 여러분이 노동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진짜 광복절입니다. 이때부터는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일을 한다면 그건 더 이상 돈 때문이 아닙니다. 자아실현이나 즐거움, 혹은 더 큰 의미를 위해서겠죠. 그 자유가 어떤 느낌인지,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는 경험해본 사람만 압니다. 백만장자들은 이 순간을 위해 젊은 날의 과시와 향락을 유예했습니다. 남들이 멋진 차를 뽐낼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본의 군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파트 5. 그래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자, 이제 실천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매일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내 노동소득 중 얼마를 영원히 일하는 자본으로 전환했는가? 구체적으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동소득에 안주하지 마세요. 직장은 자본을 만들기 위한 현금 흐름 공급처일 뿐입니다. 직장이 여러분의 자아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월급은 귀합니다. 하지만 그 월급이 자본으로 전환되어야만 그 가치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 공부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해한 곳에만 투자하세요. 자본은 지식의 크기만큼 자랍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산에 돈을 넣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누군가 이거 무조건 오릅니다라고 하면 그 말이 매력적일수록 더 의심하세요. 3040에게 가장 큰 적은 조급함입니다. 세 번째, 시스템을 만드세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블로그 같은 콘텐츠 자산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데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단 하나라도 그런 자산을 만들어두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당신의 게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노동은 위대합니다. 절대 노동을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노동은 위대합니다. 하지만 노동만 하며 살기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아름답고 짧습니다. 돈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돈 때문에 하기 싫은 말을 억지로 참고, 돈 때문에 내 꿈을 서랍 속에 넣어두는 삶. 그 삶을 계속 살지 말지 오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그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열쇠를 이미 쥐어줬습니다. 그 열쇠의 이름이 바로 자본입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자본주의의 진짜 원리를 깨달으셨다면 이미 게임의 절반은 이기신 겁니다. 이제 낚싯대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물을 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자본 수업은 오늘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제가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의 작은 불씨 하나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한 명이라도 계신다면 공유해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응원입니다. 여러분의 자본이 무럭무럭 자라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생각이 자라는 곳, 경제적 자유를 위한 첫걸음, 자본 수업이었습니다.